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상승 반전형 캔들과 하락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인데요. 상승 장악형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가가 하락하던 추세에서 발견되면서 그리고 상승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봉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됐다면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양봉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가까지 기다려서 종가 베팅 할 때도 있는데요.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떠가지고 종가가 앞전에 매도세가 강한 그런 음봉의 캔들을 양봉이 잡아주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캔들 2개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캔들 뭐 5개, 10개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어느 구간에서 높은 신뢰도로 두고 판단하냐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장대 음봉이 있는 그 지점을 양봉이 그 장대 음봉보다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짜리 그런 음봉이 있는데 그런 봉들을 플러스 10%짜리 봉, 플러스 뭐 7%짜리 봉 이런 봉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발생되는데요. 하락하다가 하락 끝자락에서 이런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이 되고 그 매수세가 매도세를 장악했을 때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패턴인 겁니다. 자, 요거를 예시 영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이 자, 여기도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매집을 했죠. 물량 소화를 하고 빼서 하락 끝자락, 매집봉이 떴던 그런 하락 끝자락, 최초의 상승 지점이었던 거죠. 이 상승 지점, 시작 지점 끝에서 하락 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끝자락에서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는데 그 음봉을 양봉이 강하게 잡아준 캔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상승 장악형 구간이다 라고 합니다. 상승 장악형은 그냥 평상시에 음봉을 양봉이 강하게 돌파할 때 잡는 게 아니고요. 하락하던 주가가 이 주추세라 그러죠. 떨어지는 추세가 하락해야 됩니다.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 음봉을 양봉이 강하게 잡아주면 그때 상승 장악을 했다라고 봐서 매수 타점으로 잡습니다. 동일한 양상으로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음봉을 양봉이 강력하게 잡았죠. 여기도 그렇고요. 두 군데가 비슷한 타점입니다. 하락하던 주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다가 양봉이 잡아주는 거. 마찬가지로 떨어지다가 매집봉 이후에 떨어지다가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데 2개의 캔들로서 본다 그랬습니다. 앞전에 음봉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이런 캔들들, 이런 패턴들이 뜨면 상승 장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양봉 하나가 모든 매물대를 잡았죠. 모든 매물대를 잡아서 상승 장악형이라고 보고 보통 그 뒤에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강력하게 추세가 전환되어서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승 잉태형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락 추세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상승 잉태형과 장악형이 있는데 장악형이 훨씬 셉니다. 장악형과 잉태형이 있는데요. 잉태는 비교적 조금 약한 거고요. 장악형이 정말 센 겁니다. 2개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봉의 중심값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음봉의 중심값 정도 부근에서 놀고 있는 게 상승 잉태형이에요. 음봉의 중심값 정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이 중심값 부근에서 매수세가 마무리, 종가가 이렇게 형성되었는 캔들들을 우리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중심값을 장악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시가 라인을 장악했을 때 그때는 장악형인데 시가 라인을 장악하지 못하고 중심값은 장악했다라고 한다면 관통형이라 하는데요. 조금 이따 관통형을 또 볼 겁니다. 지금은 상승 잉태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승 잉태형이 있고 상승 장악형이 있고 그리고 상승 관통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관통형이 안 나왔고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장악과 잉태가 있는데 잉태가 비교적 더 약하다. 장악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더 세냐라고 했을 때 매수세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상승 잉태형보다는 상승 장악형이 더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추세가 보시면요. 이 패턴이 출현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 반전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얘기는요.
중심값 정도에서 놀다가 재차 깨고 내려가는 경우, 얘가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줘야 되는데 돌파해 주지 못하고 저점으로 빠지는 경우,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출현되고 이후에 주가가 상승 반전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 이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면,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주가가 기존의 추세대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잉태형이 발생된다면 보통 저가권, 중요 지지선이겠죠. 이런 저가권을 얘가 지켜주고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도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내려와서 지지선을 깬다면 기존의 추세가 하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을 줄 마음이 있었는데 반등을 주지 않고 내려간다는 거, 하락세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 영상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보이시죠? 음봉이 있고요. 하락하던 추세가 보이시죠? 그리고 양봉이 어떻습니까? 장악을 합니다. 여기 어디를 장악하냐면 중심값 정도. 완전히 장악이 아닙니다. 중심값 정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잉태형이라 그래요. 이게 관통형하고도 조금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관통형하고는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 관통형은 또 아래에서 나오긴 할 건데요. 관통형은 중심값을 완전히 얘가 뚫어주고,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보통 주가가 조금 내려가요. 음봉이. 이렇게 보면은 양봉이 얘네 올라갔잖아요. 살짝 더 내려왔다가 중심값, 앞전에 음봉 중심값을 뚫고 올라가는 게 관통형이라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잉태형은 중심값 정도에서 놀긴 노는데 중심값보다 조금 더 위에서 마무리가 되어도 앞전 음봉 대비 주가가 더 빠졌다 올라오면 관통형. 근데 앞전 음봉 대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중심값 정도를 장악하거나 중심값 부근에서 놀고 있다면 그거는 잉태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잉태형도 상승 반전, 이제 상승으로 잉태형이 뜨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물론 잉태형은 상승 장악형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신호 패턴인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승 십자 잉태형입니다. 하락하던 추세에서 발견되고요. 하락하던 추세 다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패턴들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앞전 음봉을 중심값을 장악하거나 또는 완전히 시가 부근을 장악하거나 고가 부분을 장악하거나 이런 차이인 거거든요. 얘가 음봉이라고 봤을 때 이 음봉을 중심값 정도를 장악하면 관통 또는 잉태형이라고요. 그리고 고가권을 장악하면 이거는 완전히 상승 장악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저 볼게요. 이 패턴이 또 출현되게 되면 이후 주가가 상승 반전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상승 반전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잉태형이랑 비슷한 거죠.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추세대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론상 상승 십자 잉태형인데, 이게 십자가 있다라 그래서 상승 십자 잉태형인데 십자가 없고 그냥 중심가 부근을 얘가 뚫었다 그러면 그냥 상승 잉태형이에요. 그냥. 근데 상승 잉태형은 왜 좋게 보냐면요, 주가가 음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시가와 고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가와 종가가 있는데 중심값 정도를 일부러 나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도 제일 중요한 데가 허리잖아요. 보통은 중심 정도거든요. 이 캔들도 음봉이 매도세가 세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매도세의 중간 지점을 잡아주는 50% 부분을 잡아주는 게 중심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값을 기준으로 얘가 장악을 했는지 아니면은 갭으로 뚫고 올라갔는지 이런 걸 보는데, 십자 잉태형 얘 같은 경우는 갭이 떴어요. 음봉은 종가가 밑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십자가 캔들은 시가가 어디죠? 여기 위에죠. 이거는 갭이 떴다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만큼. 갭이 뜬 거예요. 그만큼 세력의 의지가 갭상승으로, 개미를 태우지 않고 갭상승으로 주가를 날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잉태형은 얘가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점점 밀고 올라가는, 상승하는 형태인데 얘는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승 잉태형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상승으로서 볼 때요. 이걸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상승 잉태형은 그냥 바닥에서 밀고 올리는 건데 얘는 갭이 떴단 말이에요. 갭.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갭이 떠가지고 상승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하락 추세 속에서 반전시킬 만한 패턴인데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 잉태형과 상승 십자 잉태형은 매우 비슷한데 갭의 차이라고 보통 보면 되겠습니다. 갭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캔들입니다. 중심가가 보통 위에서 떠서 위아래 흔든 것들 그런 캔들인 건데요. 상승 잉태형은 중심가 부근으로 몸통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중심가 부근에서 종가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갭이 떴는데 갭은 세력이 강한 의지거든요. 갭상승이라는 거는 뭐 갭하락도 마찬가지지만 해당하는 방향성대로 얘가 갭상승을 띄웠다. 해당하는 방향성대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갭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갭하락이 뜨면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는데 갭하락이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 떴어요. 그러면 그 봉 이후에 보통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이런 패턴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실전 차트에서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 갭을 잘 보셔야 돼요. 갭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내려온다면 마찬가지겠죠? 기존의 추세가 하방이었는데 하락세를 멈추고 갭상승으로 위로 보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주가가 밑으로 하락한다면 기존 추세대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통형이 나왔죠. 관통형은 음봉의 중심값을 장악하는 캔들인데 잉태형하고 비슷하죠? 근데 다른 게 뭐죠? 전일 종가 대비 더 빠졌다가 올라가죠. 관통형은 이렇게 더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자, 보통 하락 추세 마지막에 나타나고요. 양봉이 음봉을 관통하는 모습, 중심값을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반드시 양봉의 종가가 음봉의 몸통 절반을 관통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락 지속형 패턴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패턴인데요. 이게 음봉의 중심값을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고점들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재차 내려온다면 이것 또한 기존의 추세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 추세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패턴인 겁니다. 자, 예시입니다. 음봉이 이렇게 뜨고요. 그 장대 음봉이 뜨고 주가가 조금 더 빠져서 시가가 더 낮게 시작하죠. 그리고 중심값을 돌파해서 종가가 마무리되고 다음날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상승 반격형 패턴입니다. 자, 이거는 잉태형보다도 사실 조금 더 신뢰도가 낮아요. 관통형보다도 낮고 잉태형보다도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상승 두 개의 캔들로 이루어진 패턴이면서 종가가 전일의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된 거지 시가는 어때요?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갭하락이 뜬 거잖아요. 더 많이 빠졌다가 다행히도 당일날 매수세가 몰려서 조금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 캔들이에요. 잉태형은 중심가 부근에서 놀거나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전일 종가 대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잉태형보다도 조금 더 신뢰도 측면에서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상승 장악형이 있고요. 장악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관통형, 그 다음에 잉태형, 그 다음에 반격형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반격형을 했거든요. 상승 반격형을 했는데 구조상 우리가 반격형을 상승 신호로 보긴 보는데 종가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가도 잘 봐야 되고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낮게 시작해서 종가를 이렇게 쭉 올려버리면 이런 거는 이제 관통용으로 볼 수 있겠죠. 중심값을 장악했으니까요. 근데 중심값을 장악을 지금 못했잖아요.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낮게 시작해서 전일 종가 비슷하게 마무리한 거니까 어제의 종가와 비슷한 거니까 사실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더 나빠지지도 않은 거죠. 시가 때는 개파랗게 떴기 때문에 훨씬 더 나빠졌었는데 다행히도 종가 때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반격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전일 종가 대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그나마 나아요. 상승 반격형 중에요. 비슷하게 마무리한다면은 신뢰도가 조금 낮은 상승 신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강도가 관통형에 비해서 다소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입니다. 종가가 전일 음봉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면서 상승 신호로 나타냈고 결국에는 올라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얘도 이봉 다음날 봉에서 음봉 중심가 근처까지 조금 올라갔었고 다음날도 시가 대비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종가 부분을 뚫으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봉의 중심값을 뚫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심값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바로 관통형과 잉태형 그리고 장악형은
중심값이 아니라 고가를 장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센 거고요. 중심값을 판단하는 거는 잉태형과 관통형, 그리고 상승 반격형이 있는데 상승 반격형은 하단에서 중심값을 장악 못했죠. 못한 거는 우리가 그냥 상승 반격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심값 장악 못한 거는 반격형, 중심값 장악한 거는 잉태형 아니면 관통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시가 및 고가를 잡아준 게 장악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죠. 자, 그리고 다음 예시입니다. 집게 바닥형이라고요.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이름은 사실 크게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음봉도 종가가 밑에 있다 그랬죠? 저가가 밑에 있고 고가가 위에 있고 시가가 위에 있죠. 근데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양봉의 시가 보세요. 전일 종가 대비 크게 안 떨어졌죠. 비슷하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저가를 이전 캔들과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는 캔들 형태를 집게 바닥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패턴들과 중복되면서 출현이 되고 일반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동일한 저점을 형성하는 캔들의 수가 많을수록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경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 중심값을 잡았죠. 그래서 관통형이 어땠어요? 이 전일 종가 대비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잉태형은 비슷하게 시작해서 중심값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잉태형과 같은 거예요. 거의 집게 바닥형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관통형 느낌은 조금 아니고 잉태형 느낌이거나 관통형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해요, 사실. 근데 관통형은 조금 더 하락했다가 올라와야 되고 잉태형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서 중심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패턴, 집게 바닥형 패턴은요, 중심가 부근에서 비슷하게 마무리는 됐는데 조금 더 위죠. 시가나 고가를 장악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장악형까지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악형이 제일 좋고 그 전이 관통형이죠. 그래서 관통형과 이렇게 집게 바닥형 캔들들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확률이. 그래서 관통형이라고 사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중심값을 장악하고 올라갔을 때 구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도요.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 깨면 기존의 추세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으로 잡아줘야지만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패턴을 받아들일 때요. 첫 번째, 중심값 기준으로 얘가 돌파를 했다. 그러면 관통형 패턴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관통형 패턴은 상승형 패턴이라고 그랬죠. 높은 확률로 다음부터 저가권을 깨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올라가는데 나는 조금 더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나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음봉 하나를 잡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패턴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음봉 하나를 양봉이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악형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하락하다가 음봉 하나를 이렇게 몸통으로 비슷하게 관통형을 띄웠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구나라고 보는데요. 근데 고가권을 완전히 잡아주게 되면 이거는 장악 확인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상승 장악형이 나왔잖아요. 장악 확인형이라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장악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 고가권을 뚫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하는 것도 괜찮죠. 다만 확률로 치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70%인데 위에 돌파할 때 하면 80% 정도 느낌이에요. 성공할 확률이요. 매수로서 나중에 익절할 가능성을 바로 하면 70%, 그리고 돌파를 확인하고 하면 80%.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그리고 예시입니다. 비슷하게 보시다시피 음봉을 얘네가 확실히 장악해 준 것도 아니고요. 관통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통형 비슷하게. 그리고 나서부터 흐지부지 하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요. 깨지 않고 이런 장대 음봉이 있는 구간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점은 여기 1번 구간이고 매도할 수 있는 지점은 2번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된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 개의 캔들보다도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두 개의 캔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때는 시간도 줄이고 확률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